안녕하세요. 최고대장 김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동탄점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인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요즘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최고대장님은 최고기가 몇 대 있으시냐는 질문을 해주시죠. 자,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최고대장, 최고기 한 대도 없습니다. 모니터 영상 같이 보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탄 직영점 최고점 오픈하면서 정말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바쁜 하루하루가 매일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여기 오픈하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최고점 운영하면 매덕이 필요한데 기계를 사는 것도 아니고 최고대장은 기계가 한 대도 없으면서 왜 최고점만 자꾸 하려고 합니까? 굳이 직영으로 최고점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최고장 그거 돈 되나요?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최고대장님 과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최고장 안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최고장 컨설팅 좀 해주세요. 돈 많이 드릴게요.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정말 하루에도 수십 통씩 받고 있습니다. 최고대장이 최고장을 왜 직영으로 왜 운영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팩트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아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프랜차이즈를 감행한다는 영상을 올리고요, 컨설팅 해준다는 영상을 올리고 뭐 그 영상 때문인지 혹은 뭐 다른 이유 때문, 당연히 다른 이유도 많겠죠. 온라인상에 정말 많은 최고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최고대장이 감행한다고 했던 7월 8월에는 전국의 최고장이 영업 중인 곳이 손에 꼽았다면 지금은 영업 중인 곳이 최고장이 제가 아는 곳만 해도 30곳이 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최고장이 많이 생겼을까요? 너도 나도 갑자기 튀어나와서 오래된 업체고, 우리는 정말 오래된 업체고, 우리는 정말 관리 잘하고, 우리는 정말 기술력 좋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그런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고대장 단언컨대 비정상적인 업체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최고장들이 보통 최고대장이 운영하는 최고장보다 관리 요금이 상당히 많이 저렴합니다. 그럼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자료를 같이 한번 모니터로 보시겠습니다. 전기 요금은 계산할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전기 요금만 넣고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 요금과 사용량 요금, 기후 환경 요금, 부가가치세,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이 결국 우리에게 날아오는 청구 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봄, 여름, 가을철에는 개월수가 8개월이고요. 겨울철은 4개월입니다. 경부화 시간대가 10시간, 8시간, 6시간, 10시간, 8시간, 6시간 나눠져 있고요. 최고대장이 운영하는 이제 일반적인 최고장은 모두 고압을 사용하고 있을 거고요. 선택 3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요금은 1kW당 9,810원입니다. 경부와 중간부와 최대부와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면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는 이렇게 부하 시간대별로 나눠서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경부와 중간부와 최대부하로 나눠놓고 있고요. 한 달에 720kW를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량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21년 겨울 경부와 간부와 최대부와 한 달 경기 요금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았고요. 기본 요금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800kW 계약 전력이라고 하면 기본 요금이 전기세만 784만 8천원이 나올 거고요. 한 달에 사용하는 전기가 약 720kWh, 쉽게 얘기해서 RTX 3070 6A 한 대라면 이 기계의 기본 요금 부담은 13,080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1kg에 9,810원이지만 우리가 800kg로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이 800kg가 800대를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용 대수로 나누게 되면 한 대당 기본 요금은 13,080원 정도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 환경 요금이 1kW당 5.3원이고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연 평균으로 kW당 원가가 약 123.89원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편의상 125원으로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최고장 관리비 너무 많이 남겨먹는 거 아니냐고요. 전기세 원가가 kW당 100원인데 도대체 얼마씩 남겨먹는 거냐고 질문하십니다. 팩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 요금에는 기본 요금과 유효 계약 전기량, 잔여 계약 전기 기본 요금, 공조 사용량, 사계절 변동 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고대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용 고압 3요금제를 사용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고 전기세 원가에 대한 계산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반박하신다면 기탄 없이 치우치지 않고 토론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문의 주셔도 됩니다. 1kW당 125원이 사계절 평균 가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투자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도 있고요. 월 임대료와 인건비, 부품대도 있고 세금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전기세가 1kW당 125원이었고요. 800kW 기준 대수가 560대. 만석시 공조 전기 사용량만 시간당 4만 와트입니다. 350만원 정도가 한 달 공조로 전기세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석이라고 했을 때 대당 5,000원 이상의 공조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임대료와 인건비, 세금, 수익을 더하면 위탁요금이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500만원이라 가정을 하고요. 560대를 계산 시 한 대당 약 9,000원의 임대료가 책정이 될 것이고요. 인건비가 한 달에 3,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560대를 계산 시 한 대당 약 18,000원 정도 책정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원가가 1kW에 125원, 공조비용 5,000원, 임대료 9,000원, 인건비 18,000원 더하기 마진을 넣고 세금을 빼면 우리 관리비, 수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알기 쉽게 소비자분들이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70 6A이고요. 이더리움 최고시 900W만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한 달에 648kW를 사용한다고 하면 순수 전기 요금은 81,000원입니다. 관리비가 14만원, 15만원인데 전기세만 81,000원이라고 놓고 보면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81,000원에다 공조비용 5,000원, 임대료 9,000원, 인건비 18,000원 더하시면 11만 3천원입니다. 순수 원가가 11만 3천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투자금액에 대한 기대 이익률과 장비들의 감가상각 리스크 등을 포함하시면 거기다 세금까지 포함을 해야겠죠. 최고대장 김대표 최고장들이나 이런 프랜차이즈 최고장들은 전부 다 와트당 165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900W 계산 시 14만 8,500원입니다. 14만 8,500원에서 아까 원가가 11만 3천원이었죠. 그럼 실제 마진은 대당 3만 5,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면 우리의 실제 수익이 최고장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최고장들을 보시면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12만원 받는 것도 있고요, 13만원 받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11만원 받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과연 그 최고장들은 수익이 있을까요? 최고대장이 하는 말이 과연 이상한 말일까요? 자, 사계절 전기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싼 구간에서는 그 최고장의 수익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운영자 입장에서. 또한 전기요금 기산일에 맞춰서 입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청구가 또 한 달 더 느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새로운 고객들이 또 와서 선납을 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최고장들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더 설계를 잘 하셔서 대형 최고장들이 호의적으로 설계해서, 혹은 이미 원금 회수가 끝난 최고장이 취미생활로 혹은 어느 정도 약간 봉사하는 의미로 최고장 운영하신다면 말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이 시점에 새로 증설하여서 최고장 영업하는 곳이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영업을 한다, 이것은 시장이 안 좋아지고 위탁자들의 미납이 생기는 순간 사고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기기의 안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기가 안전하게 잘 관리될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4시간 관리가 되냐 안 되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채굴기를 구매할 때 채굴량을 계산해 보죠. 이 채굴량이고 이 가격이고 이 코인 값이면 괜찮은 것 같아 보여서 채굴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현실은 많이 다른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굴량은 한 번도 기기가 꺼지지 않고 24시간 30일로 돌아갔을 때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24시간 관리가 되지 않는 채굴장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퇴근 시간 이후 꺼진 기계는 다음날 켜지고 반복되면 예상했던 채굴량보다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과연 관리비가 1, 2만원 더 싼 곳이 24시간까지 관리를 해줄까요? 그 1, 2만원 차이가 과연 그런 리스크를 포함할 수 있을 만큼 더 매력적일까요?
해당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다른 채굴장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건전한 채굴 환경이 조성되어야 채굴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보시고 채굴장, 가상화폐 관련 사업들이 더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일부 잘못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좋은 시장을 파먹어 간다는 것이 매우 답답할 뿐입니다. 채굴 대장한테 위탁요금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못 깎아드립니다. 벽전력 체크도 사실 손님 앞에서 체크하는 것보다 시간 지나면 부하가 더 오르면 벽전력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손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다른 채굴장에서 주장하는 한 달에 12만원, 13만원, 11만원 이런 금액만 보시기 때문에, 그런 채굴장은 또한 간이사업자 및 기타 세금 관련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좌이체 받으시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하지 않으시죠. 채굴 대장은 100% 세금 신고합니다. 17년도, 18년도에 채굴 대장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세무조사 당한 적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이 100% 의무 발행 업체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별도로 진행이 되죠. 그럼 소비자는 생각합니다. 12만원, 13만원에 부가세도 안 끊어주는 채굴장이 있는데 채굴대장은 그거 하고 부가세도 끊어야 된다. 채굴대장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영상에서 착한 척 다 하더니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채굴장에서 24시간 잘 관리되고 여름에도 해시하락 없고 인코렉터 없고 효율좋게 잘 관리되며 하락장에서도 안전하게 기기 담보된다면 채굴대장이 나쁜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채굴대장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계산기를 돌려봐도 더 이상 효율이 좋게끔 관리하면서 더 금액을 저렴하게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채굴기는 엄청난 황금성을 가진 아이템입니다. 오늘 새벽에 당장 팔아버려도 모두 판매가 가능합니다. 채굴기의 시리얼로 위치 추적되지도 않습니다. 그래픽카드 시리얼 있지만 중고로 팔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비슷한 상품이 금이라는 상품이 있겠죠. 과연 이 채굴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야 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채굴 대장이 기기가 한 대도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무나도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채굴 대장이 버는 돈 가지고 채굴기를 직접 운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채굴장이 안전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굴 대장도 기계 사고 싶습니다. 채굴장 할 돈으로 기계 사면 더 수익 많이 볼 수 있고요. 제가 버는 돈 가지고 채굴기 사면 더 많은 돈 벌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굴 대장 기계 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사실 답이 나옵니다. 18년도 19년도에 대형 채굴장들이 문 닫는 이유는 폭락시에 대처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여유 있는 금액으로 전기세를 2, 3년 이상 납부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하라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강조드리는데, 제가 한 1000대 2000대 운영하다가 2, 3년 전기세 내야 되는데 폭락장이 그때 온다고 하면 저는 그만큼 자산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수익이 없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그럼 제가 운영하는 채굴장의 기계들은 과연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채굴 대장이 약속할 수 있는 것만 약속을 하는 것이고요. 안전한 채굴 환경, 건전한 채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고 불편한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해당 영상은 다른 채굴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채굴 대장이 왜 기계를 한 대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한 아주 주관적인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